요즘 XRP 이야기만 꺼내면 댓글이 거의 똑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뭐예요? 그거 되면 이 XRP가 어떻게 달라져요?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XRP는 이 기술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코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규칙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평가에 같이 붙어 다니는 코인이거든요. 이 클래리티 법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단속이 아니라 규칙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류 기준과 감독 범위, 중개자 규칙을 법에 적어 놓겠다는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쪽 코인 시장이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 같은 코인을 두고도 상황에 따라 증권이라고 했다가 상품이라고 했다가 그 경계가 계속해서 흔들렸다는 점이에요. 이 경계가 흔들리면 개인은 그냥 감으로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관과 기업, 대형 자금은 감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무 검토가 있어야 하고 감독 기관이 어디인지 정리돼야 그 후에야 움직일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은 그 전제부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이기냐 이게 아닙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는 등록과 의무가 붙는지 이걸 예측하게 만들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지면 참여자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그동안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다들 방어적으로 움직였어요. 거래소도 프로젝트도 투자자도 언제 기준이 바뀔지 모르니까 한 발씩 뒤로 물러서 있게 됩니다. 그게 길어지면 시장은 커 보이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참여자는 많은데 이 돈의 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겨냥하는 건 시장 구조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건지, 그 분류에 따라 감독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거래소, 브로커, 딜러, 수탁 같은 중개 구조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돼야 하는지, 고객 자산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공시와 의무를 어디까지 요구할 건지 이걸 말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법 문장으로 정리하려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법안이 지금 중요해졌냐? 이걸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면 사고도 커지고 책임도 커지게 돼요. 책임이 커지면 결국 규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규칙이 생기더라도 기준이 흐리면 시장이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게가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로 가려는 흐름이 의미가 큰데요. 그 말은 시장을 막아버리겠다는 쪽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키우겠다는 쪽으로 갈 여지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규칙이 명확해지면 정보가 정리됩니다. 거래소가 무엇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중개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고객 자산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최소 기준으로 깔리면 투자자가 판단할 바닥이 생겨요. 지금처럼 소문과 해석이 전부가 되는 시장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제 XRP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XRP가 왜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랑 같이 묶이냐? XRP는 미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 규제 프레임이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XRP는 단기 재료 하나에 출렁이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규칙이 정리되는 국면에서 재평가 논리가 붙기 쉬운 편이에요. 이건 이 코인이 좋다 나쁘다 쪽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XRP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정할 말은 딱 하나도 없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진행된다고 해서 XRP가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은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규칙이 명확해지는 방향이라면 이 XRP에 붙어있던 불확실성 요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시장에서 재평가 논리로 이어질 여지가 커진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연결입니다. 불확실성 요인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자, 사람들이 XRP를 볼 때 마음속에 늘 달고 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자산은 어떤 틀로 봐야 하지? 제도권이 이걸 다룰 때 어떤 의무가 붙지? 거래소가 취급할 때 규정 리스크가 얼마나 되지? 그리고 기관 고객이 자산으로 다룬다면 보관과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지? 자, 이렇게 질문이 많으면 참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질문이 정리되면 참여가 늘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가진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2026년 XRP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저는 2026년을 세 가지 속도로 봅니다. 첫 번째, 규칙이 구체화되는 속도.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중개 구조가 정리되는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수급이 바뀌는 속도.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재평가가 붙기 쉬워집니다.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규칙이 구체화되는 속도입니다. 법안은 통과라는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진짜 반응하는 건 디테일이 붙는 순간이에요. 정의가 어떻게 잡히는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는 문장이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중개자 요건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계되는지, 소비자 보호와 공시 의무가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될수록 시장은 이제 말이 아니라 운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분류라는 게 단순히 이름표 붙이기가 아닙니다. 분류가 정리되면 감독기관이 어느 영역을 책임지는지와 연결됩니다. 감독이 정리되면 사업자들이 어떤 등록과 어떤 보고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보고가 정리되면 대형 자금이 내부 규정에 맞춰서 움직일 구멍이 생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형 자금은 감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규정이 허용하는 형태로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시장 중개 구조가 정리되는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은 거래 버튼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제도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보관이 먼저고 보관이 해결돼야 거래가 커지고 거래가 커져야 상품이 만들어지는데요. 거래소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브로커나 딜러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수탁은 어떤 형태가 표준이 되는지, 고객자산 분리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지, 이게 정리되면 이 시장의 폭이 달라집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시장구조 법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품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괜히 또 오해를 합니다.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증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분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절차가 달라지면 시장에 들어오는 플레이어가 달라집니다. 플레이어가 달라지면 이 매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중심의 파동이 전부였던 시장과 운영 기준을 가진 참여자가 섞인 시장은 움직임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셋째, 그 변화가 수급에 실제로 반영되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급은 단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과 운영이 정리되면 취급 가능한 자산이라는 분류가 생기고 그 분류가 확산되면 참여자층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먼저 거론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XRP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후보군에 자주 올라오는 편이었습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예요. 규칙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산이냐 덜 받는 자산이냐, XRP, 리플은 그중 전자 쪽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2026년에 XRP 어떤 게 보여야지 이 XRP가 더 오를지 이걸 더 촘촘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분류 기준과 정의가 더 단단해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리고 두 번째, 거래소와 수탁 쪽에서 현실 운영 기준이 더 또렷해질 때, 그리고 세 번째, 제도권이 디지털 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회피가 아니라 운영으로 굳어질 때, 그리고 네 번째, XRP를 둘러싼 질문들이 실제로 줄어들 때,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장이 불확실성을 가격에 덜 얹기 시작할 때. 이 다섯 가지가 한 번에 다 오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같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이야기할 때 결국 시장에서 바뀔 수 있는 장면들을 떠올리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애매한 구간이 많았고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기면 가능과 불가능이 아니고 그 사이에는 이 조건을 맞추면 된다 같은 체크리스트가 생깁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생기는 게 시장 구조 변화입니다. 수탁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자금은 사실 거래보다 보관이 더 큰 문제예요. 어떤 방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분리 보관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사고가 나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산이어도 못한다 소리가 나옵니다. 규칙이 정리되면 보관 서비스가 늘고 보관이 늘어나면 거래 참여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시와 책임의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를 싫어하는데 시장이 커지려면 공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공시가 늘어나면 이거 사도 되나? 거기에 대한 판단이 쉬워지고 판단이 쉬워지면 돈이 오래 더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 급등락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시장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자의 역할이 정리된다면 다양한 거래 형태도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어떤 거래는 허용되고 어떤 거래는 제한되며 제한이
시장이 있다면 왜 제한되는지까지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설명이 가능해지는 시장은 강합니다. 시장은 결국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 커지거든요. 이제 다시 XRP로 돌아가면 왜 이 XRP, 이 리플이 이런 운영 가능성과 같이 언급되느냐가 더 명확해집니다. 리플은 시장에서 늘 기존 금융과 연결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질문은 기술로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규칙과 운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진전될수록 XRP는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가치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상승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이 XRP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해석에서 기준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XRP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접근은 일정 맞추기가 아니라 신호 읽기입니다. 뉴스 한 줄에 흥분해서 추격하는 게 아니라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단어로 정리되는지, 그 단어가 거래소, 수탁, 중개 구조에 어떤 의무로 연결되는지, 그 의무가 실제 서비스 상품으로 이어지는지,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준만 잡으면 오히려 단순해져요. 규칙이 정리된다, 운영이 가능해진다, 참여가 넓어진다. 이 세 단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식으로 보면 좋아요. 갑자기 나오는 한 줄의 헤드라인보다 정의와 기준이 바뀌는 문장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가격이 움직였을 때 이유를 사람 심리로만 설명하지 않고 운영 환경이 바뀌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시장이 조용한 구간에서도 기준이 쌓이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기준은 조용할 때 쌓이고 가격이 나중에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2026년을 긍정적으로 그려본다면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단속 중심이 아니라 규칙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강화한다. 클래리티 법안이 디테일로 굳어지면서 분류 기준과 감독 범위가 더 명확해진다. 그 명확함이 거래소, 중개, 수탁의 운영 기준으로 내려오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움직일 근거가 늘어난다. 그 과정에서 이 XRP는 규칙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산으로 계속 언급될 거고, 그래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쪽으로 재평가 논리가 붙을 여지가 커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실전적으로 체크 포인트만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첫 번째, 분류에 대한 문장이 더 단단해지는가? 두 번째, 거래소와 중개자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정리되는가? 세 번째, 수탁과 분리보관 같은 운영 기준이 표준으로 잡히는가? 네 번째, 공시와 책임 기준이 시장의 기본 바닥으로 깔리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변화가 할 수 있다라는 행동 범위 확대로 이어지는가? 이 다섯 가지가 한 방향이면 XRP는 그 흐름에서 계속 대화의 중심에 서기 쉽습니다. 그리고 XRP를 볼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XRP가 가진 내러티브는 개인 커뮤니티의 열기만으로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기업과 서비스, 그리고 금융 쪽의 사용 가능성과 같이 묶여서 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규칙이 정리되면 바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장의 언어가 바뀝니다. 이건 위험해서 못 만진다 해서 이건 조건이 맞으면 다를 수 있다로 바뀌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순간부터 수급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변화가 2026년에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큰 변화는 뉴스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쌓이고 서비스가 붙고 참여가 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6년 XRP를 보는 가장 좋은 태도는 이거예요. 기준이 쌓이는지 확인하고 운영이 바뀌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는 것. 이 흐름을 지키면 급등락에 끌려다니는 일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2026년 XRP, 리플은 누가 한마디 했다보다 규칙이 한 줄 정리됐다. 이게 더 큰 영향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같은 시장 구조 논의는 눈에 잘 안 띄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시장을 오래 바꿉니다. 그래서 XRP를 길게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조용할 때 기준을 보는 사람은 흔들릴 때 덜 흔들리고 기준이 완성됐을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전망을 말할 때 숫자를 던지는 사람은 많아도 왜 그 숫자가 가능한지를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은 숫자 대신 그 논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부터 좀 깔아드렸는데요. 이 흐름만 잡아도 XRP를 보는 시야가 훨씬 깔끔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슈가 나와도 흔들리는 건 뉴스가 아니라 기준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한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격을 올리는 법이 아니라 시장을 운영 가능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고, XRP는 그 운영 가능성이 커질수록 재평가가 붙기 쉬운 자산으로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분 남짓 떠들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차트, 뉴스, 이 유튜버들의 말, 이건 전부 수면 위에 떠있는 빙산의 윗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 세력들의 은밀한 매집 시그널, 그리고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정보들은 저 차가운 시장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그 깊은 심해를 헤엄치면서 상어들에게 물어뜯기기도 하고 거친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깨달은 절대 잃지 않는 투자의 비밀, 그리고 2026년 다가올 대폭 등장에서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시나리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책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타나는 차트의 3가지 특징, 리플 소송 시 예상되는 3단계 시세 분출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이 암호화폐 혁명, 그리고 시바이누의 소각 데이터로 보는 최적의 매수 타점, 그리고 무엇보다 멘탈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셋까지. 이 책은 실제로 서점에서 18,000원에 팔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의리 있는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저 제 책 홍보하고 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나 혼자 부자 되는 거 재미없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요. 그냥 고맙다, 그냥 여러분이 댓글만 남겨주시면은 제 책 홍보도 할 겸 그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도 드릴 겸 겸사겸사 이렇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받아보시는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첫 번째,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창에 도서 요청이라고 딱 4글자만 적어주세요. 복잡한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댓글에 도서 요청이라고 남겨주신 분께 제가 밤새워 집필한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뉴스 쪼가리 보고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이 책을 무기 삼아서 이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낚아채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도서 요청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이 생기면 늦고 두려울 때가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